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에 대해서 신금이, 특히 뿌리 있는 신금이 화를 봤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는, 여기 써 있지만은요, 병신부터 일단 볼게요. 신의 입장에서 병신을 봤죠. 자, 이럴 때, 요 병화가 병신합을 하는 병화냐, 이렇게 나를 묶어내는 병화냐, 아니면은 요 지지 신금 때문에, 예를 들면은 원국의 구조가 뭐 자수가 있어 갖고 얘가 신자진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게 병신합이 안 묶입니다. 예,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원래대로는 병신대운이 되면은요, 내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 병신합으로 일단 묶였죠. 그러면 일간의 합은 머릿속으로 담아두세요. 일간의 합은 비경을 부른다. 왜? 묶였으니까 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병신대운이 병신합으로 묶였을 때 비경을 부르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데 요 지지 신금이 신자진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안 합니다. 왜? 신자진의 천간은 보이지 않게 임수가 작동을 하니까. 이럴 때 이 병화라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금은 수가 있으면 화를 감당한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병신합으로 이럴 때 안 묶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조가 아니야. 예. 수가 원국에, 그러니까 이게 신자진으로 돌아갈 구조가 아니라고 칩시다. 이러면 병신합수로 묶여. 거기다가 원국의 수가, 금이 수가 없으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국에 수도 없어. 하필 금이, 더 환장하는 거죠. 이러면은 묶임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놀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딘가에 깊이 빠집니다. 그것이 병화라는 관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빠지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 직장에 매이는 거죠. 거기서 묶이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왜? 수가 없는 금은 화를 보면 힘들다고 했잖아요. 화극금을 하니까. 그럼에도 못 벗어나요. 병신합수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남자라면 직장 생활에서 묶여 10년 내내, 그 대운 내내 묶이면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저 남자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병신대운의 특징이다. 그래서 만약에 수가 있어서 감당할 수 있다, 신장이 된다, 병신대운 무서울 거 없습니다. 네. 아니면 무섭다. 네. 자, 병자대운. 병화가 아까 병신도 힘이 없지만 이 병화도 힘이 없어. 그런데 자수를 달고 왔죠.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요, 예를 들면은 이 자수라는 글자는 신자진으로 인해서 임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는, 물론 이제 대운에서는 충으로 끌어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원국에서 만약에 자수가 있을 때 우화를 끌어온다고 할 수는 있지만, 대운의 우화가 자수를 끌어오진 않아요. 아니, 대운의 자수가 우화를 끌어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 자수가 신자진을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이 병화가 약하더라도 써먹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신자진을 못 만드는 구조다, 그러면 별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학우님들이 이런 거는 또 머리가 아플 거야. 어떤 거냐면, 원국에 우화가 있어. 근데 병자대운이야. 좌우측일까 아닐까요? 헷갈리시죠? 안 가르쳐 주고 싶은데. 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축만 보면 안 된다고. 오행의 조열 한섬을 꼭 보시라고. 네. 뭔 말이냐? 구조가 조열할 때 이 병자대운이 왔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열하지 않고 우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예를 들면은 뭐 신금, 이제 임신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개수까지 있다, 이럴 때 병자가 오면은요, 신자진 되고 천간에 임계수가 있죠. 이럴 때 병화는 힘을 못 씁니다. 네. 만약에 말이죠, 이럴 때 이 개수가 없으면 얘기가 또 틀려져. 이럴 때는 이 오화라는 글자 때문에 병화가 힘을 얻고 신자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자로 인해서 따라오는 게 진토잖아요. 이게 유금이 있어. 이 유금이 핵심이. 그러면은 진약금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라는 제방이 와갖고 쓸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병화라는 거는 이 오화에 뿌리를 내려갖고 능력 발휘가 됩니다. 임수의 병화가 뜨기도 하니까요. 이럴 땐 또 얘기가 완전 틀려지지만 천간에 인계수가 있을 때 이 병자도운이 오잖아요. 이러면 배려. 근데 특히 임수가 없다. 예. 계수만 있다. 그럼 더 안 좋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계수가 있어. 계수가 있는데 여기에 무토가 있다. 그래서 무기합을 했다. 그럼 또 틀려지는 거죠. 왜? 계수가 잡혀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무토가 없어. 계수가 안 잡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제 세운에서 무토가 오는 시점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무자년, 무술년, 무인년 이런 식으로 세운에서 무토가 올 때, 그때는 이 계수를 잡아줄 수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아, 요 글자를 대입을 했을 때 어떻고, 요 글자를 대입하면 어떻고, 자꾸 내가 생각을 해보고, 통변을 해보고, 혼자서 속된 말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뭐, 이 주인공을 살렸다, 죽였다, 악당을 크게 뭐 빛내 보였다가, 주인공이 이겼다, 졌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글자들 하나하나 대입을 해갖고, 별 오만 잡생각을 다 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통변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자, 병진. 배우자궁을 지켰을 땐 좋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궁금할 거야. 아니, 결혼하는 미성년자나 미혼의 남녀는 어떻게 볼 거냐? 배우자궁이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럴 때, 그럴 때 진압을 말이나 직업이나 어떤 행위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자, 여기에 술토가 있고, 여기에 미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병진대운이 왔어. 이건 누가 봐도 진술충미야. 그쵸? 진술, 미. 빠진 게 뭐야? 축토. 축토를 잡아줄 수 있는 글자가 여기죠. 자, 진술충미의 다른 말은 인신사예죠. 그러면은 진술충미를 잡아주는 게 사유축인데, 그 사유축에 축토나 사화가 들어오려면은 여기를 거쳐서 온단 말이에요. 이 세 글자가 만나서 한 글자가 끌어올 때는요. 연과 월을 거쳐서 사유축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럴 때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토는 터전이고, 또 인신사에서는 사화가 되니까 외국어고, 그러면 터전이나 말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진술충이 깨졌으니까 외국 땅, 그 다음 외국말, 이런 것과 인연을 맺었을 때 요 병진대운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안 좋은 거지. 자, 그럼 또 분명히 병신하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 진토라는 글자는요, 신자진의 개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진토가 진유합을 했다는 얘기는 구조상 병화가 병신합수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물론 합은 합이야. 합은 합이지만은 완전히 묶이는 게 아니죠. 왜? 나는 신유고 진토의 생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커요, 작아요? 크지. 그러면 글자로만 보지 말고 내가 이 약한 병화를 감당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내 명예가 되는 거지 내가 관에 묶이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는 거는 나를 묶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감당 못하는 글자가 와서 나를 묶었다. 예를 들면은 병진이 아니라 이따가 할 거지만은 병호가 와서 원국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호가 왔어요. 이러면 묶이는 거지. 근데 아까는 병진이잖아요. 진. 그렇죠? 그럼 진약금이 되는 동시에 토생금을 받았잖아. 내가 힘이 있죠. 이럴 때 병화가 묶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 왜? 우리 선생님들은 맨날 글자만 보니까. 그러니까는 글자만 보니까 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느는 거고. 그렇게 따지니까 내가 무지하게 잘 볼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 말만 나도 뻔들어 하지. 예, 제가 이렇게 손님 상대로 했을 때, 뭐, 정말 귀신이 곡할 만큼 잘 보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10만 원을 받았을 때 손님한테 미안하지 않을 정도만 봐. 예, 아직은 실력이 그 수준이에요. 나중에는 금액을 올렸을 때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실력을 더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더 튼튼히 하고
기초를 더 다지고 더 튼튼히 하고 더 다지고 이래야지 나중에라도 응용이 팍팍팍 되는 거예요. 자, 병인대운이다. 유금이 있고 인목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천간으로 갑이 올 수가 있어. 오화가 있다는 얘기는 지지로, 죄송합니다. 병화가 있다는 얘기는 지지로, 예, 그렇죠. 오화가 올 수 있어요. 자, 신유가 병인대운을 봤어. 이럴 때 원국에 수가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서 이 병인대운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틀려지는 거예요. 수가 있을 때는 땡큐야, 최고야.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가보라고 얘기했죠. 병인을 거꾸로 얘기하면 가보가 돼요. 그럼 수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키워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유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원국에 수가 없다. 예. 자, 그럴 때는요, 지지로는 재물이니까 이게 인호술의 구조만 안 만들면 돼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요, 술토라는 행위를 하면은 이 인목은 인호술을 호로록 타. 그죠? 이 술토라는 행위가 뭐냐? 귀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행위. 이럴 때 이제 종교나 사이비 뭐 이런 거 믿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술토라는 거. 왜? 재물을 없애버리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병화는 끝났고 이제 정화로 내려갑니다. 네. 정사. 자, 신유일주가 정사대운을 보잖아요.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뭔 생각이냐? 자, 신유일주는 자체적으로 뭘 끌어와? 병화를. 네. 정사대운을 봤다. 그러면은요, 병정 갈등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럴 때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원국에 간목이 있냐 없냐? 예, 간목이 있냐 없냐? 또는 갑이 없어. 그런데 기토가 있다. 갑은 없지만 원국에 기토가 있다. 이러면은 정사대운에 이 기가 갑을 끌어올 수 있는 행위가 있죠. 왜? 사유축은 되니까. 그러면 이 기토가 갑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는 가정적인 거를 지켰을 때 뭐 재물이 커진다든지, 또는 이게 부모 자리에 있으면 부모로 인해서 부동산이 커진다든지,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이 없다. 갑을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 정화랑 신금에서 오는 병화가 갈등이 되죠. 관의 갈등이에요. 그러면은 직장, 사회생활하는 남자는 직장 내에서 너무 갈등이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요, 집 밖을 나가기가 싫어요. 자,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신유일주가 정사돈을 봤어. 네. 그러면 이 사활하는 낮시간 때문에 정화가 심도 있지만은 요 신금도 병화를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원국에 간목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목이 없다. 그러면은 기토가 갑을 끌어와야 되는데 기토도 원국에 없어. 그럴 경우에 자기 집에서 안 나오는 거야. 나오면은 갈등, 화가 나를 죽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방구석 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경우가 중고등학교 때나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결혼하는 애들이 이런 대운을 만나잖아요. 집안에 틀에 박혀서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럴 때가.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게, 아니 왜 애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 얘 입장에서는 갈등이 되는 거고 화를 감당할 수도 없고 병정 갈등이니까 나오면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토가 갑을 끌어오니까 기토 가정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방구석 폐인 모드로 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자 사주에서 이런 운을 만났다. 사회생활 하면 안 돼. 그냥 집에서 그냥 방구석 폐인으로 있는 게 나아. 안 그러면은 못된 남자 만나서 고생하니까요. 그래서 늘 말했죠. 이게 수가 없는 금은 화가 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힘들어.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임수가 있다. 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수가 있다. 그것도 강하게 있다.
그럼 더 확실하죠. 그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수가 있는 금일간들은 관을 감당하는 거 결국은 축복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글자마다 지네들이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물론 또 이제 수가 있는 금일간이 그 수를 가두려면 또 토를 또 따져야 돼. 그런데 금방 정사대운은 사유축이 되니까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정유대운이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 반복이야. 갈등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배우자와 동일한 글자가 왔다는 거. 또 입과 입이죠. 말과 말이야. 그러면은 요 구조가 예를 들면 원국에 신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정화는요, 갈등을 만들지만은 임수도 끌어올 수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원국에 신금이 있어. 그럴 때는 임수를 끌어오죠. 그러면 끌어온 임수가 강해지려면은 말을 많이 하는 행동. 그 여기도 유금이고 여기도 유금이죠. 그럼 입과 입, 말과 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임수라는 글자가 정화가 끌어오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정의만 뭐 말로 인해서 생각하는 만큼의 재물이 생긴다든지, 뭐 말로 인해서 뭐 명예가 높아진다든지, 재물이 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구조가 신자, 물론 여기에 자수도 마찬가지야. 정화가 임수를 끌어올라면은요, 원국에 신금, 자수, 진토가 있을 때 끌어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끌어와요. 아니, 끌어와도 유지가 안 돼.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끌어온 다음에 그걸 키우는 거는 금이지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유니까 끌어오면 키울 수는 있어. 자, 그래서 정유대운이다. 그러면 원국 내에서 신금이든 자수든 진토가 있을 때는요, 갈등이라 하더라도 갈등이 아니야. 왜? 얘는 임수를 끌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 갑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 딴에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갑의 행위를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이제 덜하냐 덜하느냐, 더하느냐 덜하느냐,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에 따라서 이 정화가 임수를 끌어오면은 상관없다. 네, 그 얘기고요. 정축이다. 자, 정축. 갈등 구조인데 유축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화가 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화라는 거는 정화의 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꼴이죠. 그러면 이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사화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따지시면 돼. 이 보이지 않는 사화가 원국의 임신사회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신자로 돼 있는데 사화라는 글자가 와갖고 요거를 임신사회를 해서 신자를 깨트리느냐, 이런 걸 따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화라는 행위로 인해서 이 행위를 내가 했을 때 행위로 인해서 내 원국의 안정이 깨지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원국이 신자제로 안정이 돼 있어. 근데 사화가 여기 연에 있는 태공자를 건드렸죠. 이럴 때 그러면 이사를 하게 됐다. 그것도 언제? 뭐 인년이라든지 인목이나 해수가 들어온 시점이라든지, 이럴 때 이사하게 되면은 태공의 변동, 인신사회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동차나 운송수단, 뭐 택배 이런 걸 했을 때 안 좋다. 이렇게 응용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정축이 들어올 때는 항상 유축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사화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따지시면은 의외로 답은 쉽게 나와요. 물론 배우자궁의 변동은 당연히 얘기하셔야 되겠죠. 뻔한 내용이고요. 뻔한 내용이니까 생략을 해본 겁니다. 자, 정해. 이게, 자, 원국의 신유일주잖아요. 이 유금에서 말로서 묘를 끌어오는 행위, 말하는 걸로 인해서 묘가 와갖고 이하고 해묘미가 되면은 재물이 커지는 거죠. 그럼 해묘미가 돼갖고 천간을이 교육과 인연 맺어갖고 갑을 탔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어. 왜?
갈등이라 하더라도 교육과 인연 맺어서 갑이라는 행위로서 내가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 해수가 인신사유를 하는 작용을 만들면은요, 그때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정해대오는 원래는 병정 갈등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병정 갈등을 가리는 게 갑이잖아요. 그러면 갑을 부르는 행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을 신축하고 싶은 거야. 병정 갈등이니까 갑으로 가리고 싶죠. 그러면은 이것이 뿌리부터 기초부터 올려나가야 되는 게 건물 신축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갈등을 구조를 돈이 있는 사주가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갑을 신축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인신사회가 발동이 되죠. 신축이니까는요. 네. 그런 식으로 정해대운의 특징은 병정 갈등의 해소가 해묘미로 돼서 안정을 가느냐, 아니면은 인신사회를 해갖고 발동을 하느냐. 요것만 생각하면은 의외로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정묘대운이다. 묘유충이죠. 네.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들 묘유충 깨졌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네. 말하는 행위로서 묘유충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배우자간의 변동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병정 갈등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 병정 갈등 구조에 정화가 임수를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와 요 묘목이 해와 미토를 끌어오느냐 안 끌어오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정화가 임수를 끌어올 수 있으면은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가 여기에 뜨니까 갈등을 안 해. 그죠? 갑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묘가 해를 끌어와서 인신사를 하거나 미를 끌어와서 진술충면을 해버리면은 이땐 얘기가 틀려지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좌우미를 기점으로 합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해를 끌어와도 이건 해묘미의 행위가 될 수 있고, 미를 끌어와도 역시 해묘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럴 때 세운이를 잘 보시면 되는 거야. 원국에서 좌우묘를 기점으로 할 때는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인신사의 해수와 해변미의 해수가 왔다 갔다야. 이럴 때 세운에서 해수나 또는 묘목이 하나가 더 올 때 발동을 하는 겁니다. 개연성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묘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답이 나왔죠? 네. 정미. 네. 정미. 예. 갈등입니다. 미토라는 글자가 낮 시간을 달고 왔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병정 갈등 맞습니다. 역시 또 병정 갈등을 가리는 행위를 찾을 테고 또 갑을 찾겠죠. 네.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거 같은 거 반복인데 이 미토라는 글자를 해묘미로 돌려버리면 돼. 그러면은 원래 미토를 해묘미를 돌리려면 내가 유금을 갖고 있는 내가 묘라는 말을 끌어오면 돼요. 묘유충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이 미토를 낮 시간을 해묘미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갈등을 덜 하게 되고 해묘미가 된다는 얘기는요, 또 해묘미의 천과 을이 갑을 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여기 유금이 있기 때문에. 자갈이 있을 때는요, 갑이 와도 뿌리를 쉽게 내려. 그러면은 원국에 이제 이 사람이 기토로서 갑을 끌어오는 행위냐, 아니면은 갑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안 되면은 이거는 일단 요 자체만 놓고 보면은 병정 갈등에 이 미토가 해수의 통로가 돼요. 인신사의 해수의 통로가 되거나 진술충미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좋을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개연성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보니까 화가 끝났네요. 신유가 지금 우리 신유일주가 화를 봤을 때, 병화와 정화를 봤을 때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대입을 해 봤고요.
요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비하면 좀 양이 좀 줄었는데 요거를 한 번에 또 다시 편집을 할지 한 주 한 주 올라갈지 고민을 해보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요, 신금의 물상에 대한 시기 조건 중에서 금이 금을 만났을 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유일주 경자를 만납니다. 자, 요럴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단순하게 그냥 경자, 경금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신금 입장에서. 사실은요, 신금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게 경금이에요. 물론 뭐 화도 껄끄러워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죠. 이제 화라는 거는 신금에게 관이잖아요. 어차피 관이니까 껄끄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경금은 비견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기기 참 어려운 비견이야. 그렇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남자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남자 동생 입장에서 제일 껄끄러운 게 바로 우리 형이죠. 네. 누나나 뭐 이런 누나는 좀 틀리잖아요. 사정을 동생이니까는 이제 사정을 봐주는데 형들은 그런 거 없죠. 신금 입장에서 경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껄끄럽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늘 얘기했죠. 금은 물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네, 화를 감당할 수 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신유일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원국에 수가 없을 때 경자대운을 봤다고 칩시다. 당연히 좋죠. 특히 경자라는 거는요, 요 경금의 뿌리 신금이, 그렇죠, 신자로 인해서 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초보자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은요, 신자까지예요. 우리가 맨날 말로는 신자진 신자진 하잖아요. 근데 신자로 인해서 진토가 오는 거지 신자진 수국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게 뭔 차이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왜 그러느냐? 자, 신자로 인해서 오는 진토를 잡아줄 수 있는 유금이, 내가 신유일주니까 내 뿌리가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럴 때 이제 진유합금이 됐죠. 진유합금이 됐기 때문에 갑이라는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특히 경금이 다듬어 줬기 때문에 신금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가 없을 때는 경자대운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원국에 물이 많아. 수가 많은 상태에서 경자대운이 왔다? 안 좋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경자대운이 좋으려면은 내가 원국에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화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얘기는 뭐예요? 관이 많을 때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경자대운이 좋겠죠. 너무 뻔한 내용이라서 식상하시려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경신은 빼고 경자로 넘어가느냐?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경신. 경자가 좀 안 써지네. 네. 자, 내가 중간 크기의 칼인데 큰 칼을 맞죠. 이러면 껄끄러워요. 특히 경신이라는 글자는 나와 동일하면서도 내가 이기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간목은 내가 원국에 이제 목이 있을 때, 을목이 있어도 보통 내 칼자루지만 경금이 을장합으로 채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간목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경신이라는 글자가 결코 내게 도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떨 때 도움이 되느냐? 원국에 내가 먹을 수 없는 재가 많을 때. 예를 들면은 갑이 있다? 여기도 갑이 있다? 어디든 갑갑 사주다. 내가 건드릴 수 없어. 그럴 때는 경신대운이 좋겠죠. 물론 좋다고 해서 사업해서 돈 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업해서 돈 버는 거는 비견과의 전쟁이고, 그냥 내가 좋다는 건 내가 못 먹는 재물을 비견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다. 부모 형제 핏줄로 인해서 먹을 수 있다. 뭐 이럴 땐 좋다는 얘기죠. 그럴 땐 부동산 같은 거, 부모 형제 핏줄의 도움으로 인해서 얻는 부동산,
이런 식으로 내가 갑갑이다, 칠 수 없다, 못 그러니까 신유라 하더라도 갑이 너무 강해서 칠 수 없다. 그럴 때 경신대운이 오면은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럴 땐 좋죠. 그 외에는 좋을 턱이 없어요. 네, 당연한 얘기겠죠. 좋을 턱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경진, 진유합금. 아까 말씀드렸죠? 간목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데 이것도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긴 하는데, 갑의 구조를 또 보셔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이 길어지면은, 진도의 그 압박감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경인대운. 경금이 인목을 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지지로 인목을 달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지로 오는 재물은 안 싸웁니다. 다만 요 인목이라는 글자가 천간으로 가면은 간목이 되죠. 자, 신금 입장에서 지지로 오는 재물이니까 안 싸운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경금한테 뺏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업이나 장사를 했을 때. 그러면 뭐예요? 갑의 뿌리를 누가 지닌 거야? 경금이 지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금 입장에서 못 이기는 경금한테 갑의 뿌리 인목을 갖고 있는 경금이니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지로 오는 재물은 사업이나 장사를 안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무슨 재물이겠어? 부동산이겠죠. 특히 인목이 갑이라는 글자의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기토라는 글자가 있을 때 확실하게 갑을 끌어와 갖고 그것이 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부동산으로 인한 거지 사업이나 장사는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업이나 장사라면 당연히 경금이 채가겠죠. 네. 그러니까 신금은 경금을 봤을 때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해외를 가서 어떤 해외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감히 건방 떨지 말라. 왜? 못 이기니까요. 신금이 경금을 이긴다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가벼운 중량, 그러니까 라이트급 복서가 헤비급 복서를 이기는 것만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자, 경호대운. 오화라는 낮 시간을 달고 왔어, 경금이. 자, 그러면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가 경오대운이 되면은 당연히 병화가 이 자체적으로 원래 신금은 원래 끌어오기도 하지만 뿌리가 있는 경호대운이잖아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끌어와 갖고 병화가 강해지는 거야. 만약에 이게 경호대운이 아니면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는 오는데 이 병화가 힘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원국의 구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경호대운이라는 걸 봤어. 그럼 오화대운이죠. 사오미 대운 중에. 그럴 때 병화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얘기지. 그렇죠? 수가 있을 때는, 그렇다면은 이 경금의 뿌리 신금도 신자진의 계연 속으로 갈 수 있고, 또 병화라는 걸 끌어왔을 때 수가 있을 때는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수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합이 가능하지. 네. 그럴 때는 어쨌든 원국에 수가 있을 땐 경호대운일 때 병화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죠. 수가 원국에 없어. 예, 그럴 때 경호대운이 좋다? 말도 안 되죠. 특히 원국에 수가 약하거나 없을 때는요, 이 오화라는 거는 인호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목이라는 글자, 갑의 뿌리, 그쵸? 갑의 뿌리 인목을 인호술로 홀라당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뭐냐? 경호대운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수가 없으면은요, 경호대운은 부동산으로도 벌기가 쉽지가 않고요. 무조건 부동산으로 해서 돈 버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돈 생기면 다 땅 사면 다 돈 벌라고요?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아까 전에도 지난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신금은 기토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갑을 불러와서 갑기합토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 땡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경호대운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 물론 늘 얘기하지만은 오행상의 조운을 따지라고 했죠.
내가 원국에 수가 많을 때 또는 제방이 없이 수가 많을 때 그럴 때 경호대운이 오면은 나쁠 게 없어요. 네. 경술대운. 자, 인목을 부르는 통로예요. 경금은 뭐예요? 경금은 지지 신금을 내려오게 하고, 술토라는 거는 인호술이 아니라 인신사의 인목을 부르는 통로예요. 무슨 말 할지 아시죠? 네. 경술대운의 조건은 뭐냐? 인신사회가 잘 발동이 될 수 있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원국과의 구조가 경술이라는 글자로 인해서 인신사회를 발동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해수가 있고 여기에 사시라고 칩시다. 나머지는 임진 계사. 그럼 여기 계사시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원국 구조가 사이축으로는 잡혀 있어요. 해수가 있고. 자, 이럴 때 이제 경술대운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좀 더 확실한 이해를 도우려면 갑이 와야 돼. 예. 무슨 글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 뭐가 올지 몰라요. 예. 여기 뭔지 몰라. 자, 이럴 때 경술대운을 본 거야. 경술대운. 자, 갑이 있으니까 술토라는 글자에서는요, 인목의 통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술토대운에는 보이지 않게 해수와 사화와 인목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런데 지지신금은 없어. 그 신금이 여기서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 요 경술대운은요, 완벽하게 요 신금이 내려오니까 완벽하게 인신사회가 발동하는 대운이죠. 자, 이럴 때 그걸 잡아주는 글자가 배우자궁에서 사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금 입장에서 이런 경술대운을 만나잖아요. 누구 말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 사주라면은 뭐 남녀 상관없어. 배우자 궁에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만 여기면은 경술대운은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금 입장에서 경금을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을목과 만나거든. 그러면은 개수가 있고 그 뿌리에 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금에서 만나는 게 을목이거든. 그러면 을목의 뿌리는 묘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신금 입장에서는 비견에 재를 만나면은 뭔가 나한테 재물이 된다라는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선 착각. 예. 그러면 뭐예요? 괜히 비견의 짝을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해묘미가 된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신사회를 발동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경술대운이라는 거는 글자를 갖고 그냥 그 상태만 보지 마시라는 거고요. 진도를 너무 좀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이미 신금이 3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예.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자, 다시 신유일주가 신사를 봤어. 일단 쌍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화라는 낮 시간이 왔죠. 얘는 항상 뱀이라는 게 동물, 그러니까 물상에서는 이런 동물상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고, 빨리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뱀은 냉혈동물이죠. 근데 왜 이게 정력의 상징이 될까요? 우리가 옛날에 뭐 보신관광이라고 해갖고 외국에 가갖고 막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뱀 생사탕 끓여 먹고 어쩌고 하는 거 막 그 뉴스나 이런 거 크게 보도된 적 있잖아요. 자, 냉혈동물인 뱀이 왜 정력제가 됐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극양의 기운이 속에 내포가 돼 있다 보니까 안에의 양기가 너무 강하니까 겉이 너무 상대적으로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뱀을 끓여 먹을 때 그게 양기에 보충되거든요. 자, 근데 뱀이라는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2가지 의미가 있어. 첫째는 배신의 아이콘. 우리가 이불을 유혹하는 게 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극양과 극음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냉혈동물인 동시에 극양의 양기를 갖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사화라는 거는 병화의 또는 정화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뱀이 극양과 극음을 같이 갖고 있죠. 마찬가지 병화와 정화를 같이 갖고 있는 게 그 뿌리가 사화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화는 항상 이중적이야. 병정 갈등의 뿌리라는 얘기죠. 이럴 때 신유일주가 신사정을 받잖아요. 배우자 공이 사유축으로 변동이 생겨. 이것도 봐야 되지만은 또 신신이 쌍병이 되죠. 자, 이럴 때 보이지 않게 또 정화라는 게 작동을 해. 그러니까 쌍병이 된 상태에서 병정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뭘 뜻할까? 우울증으로 인해서 변화를 갖고 싶은 거야. 뭔가 모르게 우울해지고 뭔가 모르게 변화를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이 다른 글자를 보고서 원국의 글자와 교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쌍병이면은 병정 갈등이든 쌍병이든 가리는 건 뭐라고 했죠? 개수? 아니겠죠. 가리는 거는 오로지 뭘로만 가려요? 갑으로 가린다. 네. 갑으로 가리는 거 외에는 시차를 벌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기초 시간에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신유일주가 신유를 봤다. 예. 간단합니다. 신유일주가 신유를 봤다. 역시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는 사화라는 걸 봤지만은 이제는 유금과 유금이잖아요. 자, 이럴 때 잘못하면은 출입문이 두 개가 되는 꼴이죠. 네. 이럴 때 이제 두 집 살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입문이 두 개라서. 당연히 이제 원고 구조를 봐서 얘기하겠지만은 좋을 턱은 없겠죠. 네. 물론 이럴 땐 좋겠죠. 예를 들면 내가 설기가 너무 심해. 그럴 때 설기가 심하다는 얘기는 아무리 금이 수를 봐서 좋다고 해도요. 정도껏 봐야 돼. 뭐든지 과유불급. 그럴 때는 되려 이렇게 비견대운, 특히 신유대운이 나쁘지가 않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좋을 턱이 없다는 거. 특히 신금이 비견을 봤을 때는요, 이 비견 처리를 안 하면 사실상 사업은 물 건너가는 거야. 물론 비견을 이기는, 원국이 비견을 이기는 구조면 상관은 없지 않느냐, 당연한 얘기겠죠. 그거는. 그런데 비견을 이기는 구조는 극히 드물어요, 사주상에서.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제 신축을 얘기하겠습니다. 유축으로 인해서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렇죠? 사화라는 글자가 따라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비견대운이야. 그죠? 신신이니까는 이건 뭐예요? 병병으로. 소위 말해서 쌍병대운이란 말이죠. 이럴 때 또 유축으로 인해서 오는 사화가 원국의 인신사를 발동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발동시키면 당연히 안 좋겠지. 네. 뭐가 안 좋아요? 배우장의 변동부터 해갖고 사화가 발동시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수를 깨죠. 네. 그 다음에 해수를 깬다는 얘기는 해묘미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뭐 해묘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천간에 을이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을은 경만 끌어와. 그러면 그 뿌리 신금은 또 인신사에만 발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쿠션, 3쿠션 들어가듯이 유축으로 인해서 오는 사화가 무슨 짓을 한다? 사해충을 한다. 사해충을 한다. 해묘미가 안 된다. 해묘미가 안 되면 을목은 힘이 없다. 을목이 힘이 없으면 경금을 끌어와서 그 뿌리 신금이 인신사에만 발동시킨다. 이런 식의 구조가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그려질 때 어느 정도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하느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차자자자 나와야 돼. 그게 안 되면은요, 기초를 했다고 해도 기초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왜 지겹고 왜 하기 싫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했던 말 반복하고 했던 말 반복이야. 짜증나요. 예. 하는 저도 짜증나는데 듣는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안 되면 기초가 안 된 거고, 기초가 안 되면 응용도 안 돼요.
응용이 안 되면 물상은 물 건너 가는 거고, 물상이 안 되면 이제 불쌍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말장난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유일주가 신해를 봤다. 이 해수가 만약에 이런 거야. 내가 원국에 이렇게 묘유충의 구조야. 원국의 묘유충의 구조죠. 신의 대운이 왔어. 그럼 이 해수가 묘를 잡아주잖아요. 해묘미로. 그럼 묘유충이 풀어지지. 그죠? 자, 이럴 때 내 유금이 살아나니까 이 유금은 묘유충으로서 사유축을 못했던 유금이 해묘미로 인해서 그게 묘유충이 해소가 됐죠. 그럼 얘는 이때부터 사유축을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갈이 생기니까 갑이라는 글자가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신신에서 오는 쌍병을 가려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큰 건축물이라든지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에서도 큰 건축물로 인해서 재물이 된다라는 얘기를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응용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원국의 묘유충을 깼을 때 어떻게 해묘미가 잡아주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럴 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사유축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신의 대운이 왔다? 이런 XX 같으라고.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을 하실지? 예. 이러면은 얘기가 틀려지는 거고. 신유가 신묘일주를 봤다. 어이구. 네. 그렇죠. 묘유충의 구조죠. 배우정의 변동수가 일단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묘유충이라는 얘기는 뭐가 충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사해충과 충미충. 네. 그 얘기는 좌우묘를 중심으로 해갖고 합도 될 수 있고 충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사해충하고 묘유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묘유충 자체는요, 인신사에도 충돌이고 진술충도 충돌이야. 그러니까 더 여파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이것도 원국의 구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자, 뭐 이런 구조다. 사유축을 하려고 했는데 원국의 사유축은 이미 하고 있어. 이럴 때는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렇죠? 해묘미로 잡아줄 때 다시 또 사유축이 완벽해진다. 이런 거 뭐 너무나 식상하니까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라면은 신묘대운이 나쁠 게 없죠. 그런데 그러한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을 건 없죠. 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묘. 신묘했고, 신미. 예. 자, 신미대운은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신금의 뿌리, 유금이 말로 인해서, 말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요, 묘를 불러올 수 있어요. 묘유충으로. 말하는 직업만이야. 예, 그럴 때는 말로 인해서 묘를 불러오면은 이 미토가 해묘미가 가능하죠. 그럼 재물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배우자 운에도 유금이 있죠. 말로 인해서 재물을 벌 수도 있지만 말로 인해서 부부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게 내포가 돼 있고요. 왜? 묘에서 유를 끌어오면 묘유충이 이 자리에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미대운 요 두 글자만 달랑, 두 글자 네 글자만 달랑 해갖고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직업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사업을 하느냐 직장 생활의 요거에 따라서 이거는 해석하기가 틀려지겠죠. 자, 일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예. 왜? 일단 비견대운이잖아요. 비견대운의 직장 생활은 기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외에 관련된 유통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신미대운 나쁠 게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신금이 금을 봤을 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경금을 봤을 때는 딱히 좋을 게 없지만은 내가 원국에서 못 먹는 죄가 있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럴 때 경금을 보는 건 나쁠 게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가 없을 때 경금이 와서 신자를 만들어 주면은 역시 나쁠 게 없어. 예.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금 입장에서 제일 껄끄러운 게 경금이다 말씀드렸고요. 신금이 신금을 볼 때는 항상 쌍병이라는 걸 생각을 잊지 마세요. 일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에 있든 간에 신금이 신금을 볼 때는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시에 있든 쌍병이라는 거. 그럴 때 갑으로 가릴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야 되고, 갑으로 못 가리면 어떻게 시차를 벌려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화가 올 때 병정이 뿌리라는 거, 예, 그거 잊지 않으면은 신금이 금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신금이 수를 봤을 때, 그때, 예, 신금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